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고작 손바닥 크기의 작은 유리 조각 하나가 무려 1600년 동안 한국을 상대로 거짓을 일삼아온 한 국가의 거대한 거짓말을 와장창 깨뜨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 깨진 유리 조각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과 중국은 지금 한국을 상대로 역사전쟁 중입니다. 중국은 21세기 경제패권 전략인 일대일로를 밀어붙이며 실크로드의 동쪽 끝은 중국의 시안이다라고 전 세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동방 문명의 끝은 중국이며 한반도는 그저 그들의 변방이었다는 논리죠. 일본은 한술 더 뜹니다. 그들은 고대 야마토 정권이 4세기부터 6세기까지 무려 200년 동안 한반도 남부 가야 지역을 식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그들은 이 억지 논리를 근거로 우리가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고대의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라며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죠.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는 궤변입니다. 그런데 1985년 경상남도 합천의 한 시골 야산에서 발견된 유물 하나가 이 두 강대국의 역사관을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뜨려 버립니다. 신라의 왕릉도 아닌 일본이 자신들의 식민지라 비하했던 가야의 무덤 속에서 당시 로마 제국 황실에서나 쓰던 최고급 사치품 로망글라스가 툭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도대체 1600년 전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시계바늘을 1985년 7월로 돌려보겠습니다. 장소는 경상남도 합천군 쌍측면 성산리. 낙동강의 지류인 환강이 굽이쳐 흐르는 야산 능선에서 다급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산소가 파헤쳐져 있고 그 안에서 이상한 쇠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다는 겁니다. 제보를 받은 경상대학교 박물관 조사팀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현장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전문 도굴꾼들이 이미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마치 폭격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무덤을 덮고 있던 흙더미는 우르르 무너져 내려 있었고 도굴꾼들이 마구잡이로 휘두른 꽃갱이질에 깨진 토기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니까요. 봉부는 쩍하고 갈라져 그 속살을 흉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조사팀은 절망했습니다. 고고학자에게 도굴된 무덤이란 알맹이는 다 빼먹고 껍데기만 남은 빈 깡통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조사단원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도굴꾼들이 급하게 도망치느라 흘린 것이라도 있지 않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너진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그락사그락 붓으로 흙을 털어내는 소리만이 감도는 긴장된 순간 바닥을 조금 더 파내려가자 도굴꾼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미처 닿지 않은 깊은 곳에서 기적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빈 깡통이 아니었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내자 1600년의 침묵을 깨고 번쩍이는 금빛과 묵직한 철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금동으로 만든 투구와 말에게 씌우는 철갑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용과 봉황무늬가 화려하게 새겨진 큰 칼, 용복문 환두대도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이 고분근의 이름은 옥전고분근, 구슬옥의 밭전. 예로부터 이 지역 밭을 갈면 구슬이 나온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그 전설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합천 지역은 문헌상으로만 존재했던 가야의 소국, 다라국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던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일본 서기가 일본이 정벌해서 식민지로 삼았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나라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박살내는 유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약 일본의 주장대로 다라국이 일본 야마토 정권의 식민지 통치기구였다면 이곳에서는 마땅히 일본계 유물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일본 특유의 토기나 그들의 무기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와야 하죠. 하지만 옥종고분군에서 출토된 2000여 점의 유물 중 지배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일본계 유물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라나 백제와 대등하거나 때로는 그들을 능가하는 독자적이고 강력한 제철 기술을 가진 군사국가의 면모만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무덤 주인 머리맡에서 발견된 용복문 환두대도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칼 손잡이 둥근 고리 안에 용과 봉황이 서로 엉켜 승천하는 모습을 새긴 이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위세품입니다. 이것은 다라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아 끙끙대던 약소국이 아니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통치를 했던 독립국가였음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땅속의 유물들은 일본을 향해 우리는 너희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 우리는 너희보다 훨씬 더 강한 철의 왕국이었다고 외치는 듯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철의 왕국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당시 학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물건이 에미로분 묵더미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침묵시키고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를 유리조각처럼 깨뜨려버릴 결정적 한방, 로망글라스의 등장이었습니다. 1991년 옥종고분군 발굴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가장 큰 무덤인 M1호분을 조사하던 연구원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흙을 살살 털어내자 1600년의 어둠을 뚫고 영롱하고 신비로운 코발트빛이 반짝하고 빛났습니다. 처음엔 다들 깨진 토기 파편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햇빛에 비추어 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흙으로 빚은 투박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투명하게 빛을 투과시키는 당시 한반도 기술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초하이테크 물건, 바로 유리였습니다. 경주도 아닌 합천 땅에서 로만글라스가 나온 겁니다. 로만글라스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4, 5세기경 로마 제국에서 제작되어 황실과 귀족들만 사용했던 당대 최고의 명품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이 귀한 물건이 발견된 곳은 신라의 수도 경주뿐이었습니다. 황남대총이나 천마총 같은 거대한 왕릉급 무덤에서만 아주 드물게 출토되는 전유물이었죠. 당시 학계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였던 신라 정도 되니까 서역과 교류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경주가 아닌 일본이 자신들의 식민지라 깎아내렸던 가야, 그것도 내륙 깊숙한 합천의 산골짜기 무덤에서 이 귀한 로만글라스가 툭 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이 깨진 유리 조각이 던지는 메시지는 핵폭탄급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당시 국제정세를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스모킹건이었으니까요. 첫째, 이 유리 조각은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중국은 21세기 실크로드 전략인 1대1로를 주장하며 고대 실크로드의 종착지가 자신들의 수도였던 시안, 즉 장안이라고 가르칩니다. 서역의 문명은 중국에서 끝났고 한반도는 그저 중국의 문물을 받아먹는 변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합천에서 발견된 로만글라스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역의 물건은 중국을 넘어 거친 사막과 바다를 건너 이곳 가야 땅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지중해 모래바람을 맞으며 만들어진 유리가 낙타 등에 실려 타클라막한 사막을 건너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한반도 남부 깊숙한 곳까지 배달된 것입니다. 즉 실크로드의 진정한 동쪽 끝은 중국이 아니라 한반도라는 사실을 이 작은 유물 하나가 밝혀낸 겁니다. 둘째, 무엇보다 통쾌한 것은 일본의 임나일본 부서를 완벽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박살냈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가야는 야마토 정권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식민지 지배를 받는 약소국의 지방관이 정작 지배국인 일본 천황도차 구경도 못한 로마 제국의 최고급 보물을 가지고 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새빵 사는 세입자가 집주인도 못 사는 수억 원짜리 한정판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 꼴이죠. 당시 일본 열도에서는 이런 수준의 로만글라스가 출토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라국을 비롯한 가야 연맹체가 일본의 지배를 받기는커녕 독자적인 외교 루트를 통해 서역의 문물을 직접 수입하거나 신라 왕실과 대등한 위치에서 최고급 사치품을 주고받을 만큼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였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유리잔 하나가 1600년의 침묵을 깨고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 아니라 당당한 독립국이자 국제무역의 주역이었다라고 외친 것이죠. 일본 우익학자들의 억지주장이 팩트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들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진행형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문화재청과 학계는 옥종고분군을 포함한 가야 7개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일본의 집요한 역사 왜곡에 맞서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장,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의사봉 소리가 탕탕탕 울려 퍼졌습니다.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된 겁니다. 당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등재 권고문에서 가야 고분군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주변국과 자율적으로 교류하며 형성한 독보적인 문명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 문장이 가진 의미는 가볍지 않습니다. 주변국, 즉 중국이나 일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문명을 꽃피웠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세계 역사학계가 가야는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다, 임나일본 부설은 폐기되어야 할 가짜 역사다라고 공식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100마디 말로 일본에게 사과하라고 외치는 것보다 옥전고분의 유물들이 보여주는 명백한 팩트와 유네스코의 공식 인정이 훨씬 더 강력하고 묵직한 한방이 된 것이죠. 오늘 살펴봤듯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도굴꾼이 파헤친 흙더미 속에서 깨지고 부서질지언정 1600년 동안 그 영롱한 빛을 잃지 않고 기다려온 저 작은 유리 조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라고 위축될 때 우리 땅속의 조상들은 우리는 로마와 교류했고 철을 지배했으며 바다를 호령했던 당당한 주인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천 옥존고분의 로망글라스, 그것은 실크로드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만든 결정적 증거이자 일본의 역사 왜곡을 침묵시킨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 세계에 당당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잊혀진 제국 가야의 역사가 곧 우리의 자부심이니까요. 이상 팩트로 문화재를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